안녕하십니까. 자, 소프트웨어 사후기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의 표현, 자료의 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폰노이만 컴퓨터다. 폰노이만 방식의 컴퓨터고, 컴퓨터를 내장 프로그램, 스토어하고 있는 내장 프로그램 방식의 컴퓨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장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에 있는데, 저장 공간의 앞부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리고 주로 뒷부분엔 데이터를 주로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가 굉장히 명쾌하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렇게 대부분 앞부분에 컴퓨터 프로그램, 동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갈아 끼우면은 지금 게임 프로그램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고 싶을 때 쇼핑 프로그램을 여기다 올려서 쇼핑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면은 이 기계가 쇼핑을 하는 기계가 되고, 그 다음 이 쇼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내리고 이 다음에 게임을 올리게 되면은 이 기계 자체가 게임하는 게임 기계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갈아 끼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폰노이만 컴퓨터의 프로그램 저장 방식,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 우리가 이 메모리라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이 모습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예제로 제가 만들어 본 화면인데, 여러분 카톡을 하는데 카톡 화면에 이쪽은 인풋과 아웃풋을 책임지고 있는 컴퓨터의 입력과 아웃풋을 담당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지금 안녕하세요 카카오 예제 보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거꾸로 뒤집혀 있네요, 화면이. 이게 나타났다면은 스마트폰 화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컴퓨터라도 상관없고, 나타났다면은 사실 컴퓨터 안에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카카오톡 프로그램,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어떻게 동작한다. 저 친구가 입력하면 통신을 하고, 통신에서 도착을 하면은 화면에 데이터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여기 잘 올라가 있고요. 화면에 뿌려지는 데이터들, 여러분들 화면에 프린트 되거나 하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입력한 이런 데이터들은 여기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도 기억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기억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충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쪽 데이터들 어떤 것들이 저장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게 되면은 플래시 메모리나 최근에 아이폰은 256기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드디스크, PC의 하드디스크 최고에는 1테라 같은 정도 용량을 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인데 반도체로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아니면 SD 카드 같은데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싶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깔게 됩니다. 카카오톡도 깔고, 구글 크롬도 깔고, 아리아 한글도 깔고, MS 워드도 깔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받는다든지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보조 기억 장치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를 돌아다니다가 나 지금 카카오톡 하고 싶을 때 얘를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메인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로드한다 그럽니다. 메인 메모리에 로드가 되면서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프로그램이 여기 올라가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수행되는 프로세스가 되어서 이런 여기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되게 되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계속 우리가 뭔가를 상태를 바꾸는데 뭔가 절차를 뭔가 일을 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쪽 자료를 변화시키죠.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를 끝없이 변화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파이널 상태, 파이널 이 상태 중에 파이널 스테이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통신을 완료했을 수도 있고 은행 뱅킹을 완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보통 끝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조 기억 장치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깔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메모리에 로드해서 수행을 시키게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기에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세스가 되어서 동작하는 상태의 프로그램입니다. 끊임없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뭐 반평균을 구해봐라. 계속 반평균 여기 있습니다. 방학생들이. 그러면 가지고 와서 더하고 가지고 와서 또 더하고 계속 한 군데 더하고 난 다음에 나누기 n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반평균을 구하게 되면 이쪽 데이터 파트에 결과가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게임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게임 프로그램. 얘는 안 내려온 상태로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웹 브라우징을 하게 됩니다. 또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올라가고 또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뭐 동영상 같은 걸 하나 틀었습니다. 동영상도 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얘가 조금 수행되다가 얘가 조금 수행되다가 얘가 조금 수행되다가 얘가 조금 수행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결과들이 전부 다 여기에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프로세스가 처리해주는 똑똑한 친구 CPU가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걸 처리하는 CPU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같으면 쿼더 4개의 CPU가 있고 최근에 이 처리 장치가 8개가 붙어 있는 이런 기계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CPU가 하나 있을 때는 얘를 조금 수행하다가 얘를 조금 수행하다가 조금 수행하다가 카카오톡 하다가 동영상 처리하다가 게임 처리하다가 이렇게 워낙에 얘가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유저가 얘를 보고 있으면 카카오톡도 되고 여기서 동영상도 되고 게임도 잘 동작하고 있고 베킹도 돌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걸 조금 수행시키고 조금 수행시키고 한다는 게 이제 10분을 할 수행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10분 할 수행한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김에 계속 좀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카카오 동작하는 것까지를 봤는데 실제로 죄송합니다.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네요. 우리가 메모리를 구하게 되면은 저장하는 장치는 우리가 알고 있죠. 컴퓨터는 0과 1로 되어 있다. 0과 1이 반복돼서 끝까지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옵니다. 0과 1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0과 1을 이렇게 배열을 시켜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은 뭐 글자라도 있으면 여기에 뭐 만일에 99, 7, 8, 0, 1, 0, 1, 2, 3, 4 이런 거라도 있다면 이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데 지금 0과 1이 이렇게 우리가 비트 시커스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0과 1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개의 장치를
한 개의 물리적 장치를 보고 비트라 그러는데 비트의 배열이 있는 얘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 비트열 0과 1의 비트열이라고 해서 시퀀스다 그러죠. 비트열을 위해서 정보를 나타낼 때 0과 1, 1, 0 이런 식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얘들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8개의 비트를 묶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항상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 번지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는 0번, 요거 1, 2, 3번지 시작이죠. 4번지 시작이고 5번지 시작. 이게 일련의 이 숫자를 쫙 매기게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7번에 뭐가 들어있니 하면은 1, 2, 3, 4, 5, 6, 7 7에 00000000이 들어있다라는 값이 아예 거의 빛의 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7번에 00001111을 저장해라. 빛의 속도로 이 값이 11111111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공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소를 주고 나 읽고 싶다. 얼마 들어있니? 읽고 싶다와 주소와 저장하고 싶어하는 자료를 주고 라이트 하고 싶다. 이렇게 명령을 때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자료가 정해진 주소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읽고 싶다 하면 여기 있는 주소를 이렇게 읽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로 어떠한 데이터라도 주소로 들어가서 리드와 라이트를 랜덤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억 장치가 주어진다면 주소와 읽겠다. 어떤 주소에서 값을 읽겠다. 어떤 주소에 값을 쓰겠다를 아예 그러니까 랜덤하다는 말이 주소만 주면은 무조건 읽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램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겼죠. PC에 들어가는 램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수업 전에 인터넷을 뒤져서 가져온 건데 지금 8기가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갑시다. 이 방식이고요. 데스크탑 PC 컴퓨터 PC에 꼽는 8기가 메모리가 현재 37,000원입니다. 8기가를 한번 볼까요? 자, 8 이렇게 하면은 K입니다. K, 8K. 8메가는 8 이렇게 됩니다. 8기가는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8기가는 80억. 뭐가 있습니까? 비트일까요? 바이트일까요? 사실 80억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씩 이렇게 있는 8개씩 묶어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80억 번지까지 생략했습니다. 0번지, 1번지, 2번지, 80억 번지까지 8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바이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8개의 숫자를 이용을 해서 8개의 비트인 이 바이트를 이용해서 숫자도 쓰고 글자도 쓰고 기호, 각종 기호 글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얘들을 묶어서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요. 또 얘들을 쭉 묶어가지고 서류도 저장할 수 있고요. 또 뭐 물론 그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폰노이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기본 이야기를 했고 이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컴퓨터는 이야기만 나오면 디지털 그래가지고 0과 1, 왜 0과 1에만 집중할까요? 0과 1로 이루어진 수가 이진수죠. 왜 이진수에만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은 구별하기 쉬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이론을 보고 다시 왜 구분하기 쉬운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자료로 나타내고 싶은 건 사실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정보가 있으면은 이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내게 되죠. 그죠? 내일 온도가 많이 낮고 온도가 내일 뭐 영하 10도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춥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춥다는 정보를 얻게 되고 우리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내일 입고 나갈 오리틀 파카를 준비를 한다든지 이 정보에 기반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료를 잘 나타내고 자료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뭐 온도 어떤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록을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값들을 갖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값이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다 온도가 10도다 할 때 이 온도의 변화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값의 변화는 대부분 연속된 값을 가지고 됩니다. 이게 낮에는 더웠다가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서 겨울 밤 되면 춥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밝기 낮에는 밝았다가 밤 되면 어둡고요. 소리의 크기도 역시 이렇게 아날로그로 나타내고 대부분 우리가 자연에서 얻게 되는 값은 사실은 이 연속된 값, 아날로그 값을 얻게 됩니다. 아날로그. 뭐 가령 뭐 이런 신호의 세기도 나타내봐라. 신호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온도가 몇 도입니까 할 때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현재 온도입니다. 아날로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줬을 때 우리는 사실 이걸 보고 큰 정보를 사실 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봅시다.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이 쓸데없이 진도 많이 나가버렸네요. 자, 아날로그 값들이 자연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자연 속에 또 존재하는 값 중에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연속된 값이 아니라 불연속된 값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었습니까? 세종대왕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이랬을 때 세종대왕의 자녀가 이렇게 변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세 명 있다, 다섯 명 됐다가 뭐 한 40명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요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다 그럽니다. 불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신호들이 있는데 얘들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숫자로 나타낸다는 말은 우리 십진수죠. 보통 우리가 쓰는 게 0명, 1명, 9명, 10명, 11명, 12명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보통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십진수를 씁니다. 십진수를 쓰는데 사람은 손가락이 10개라서 십진수 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것들 0, 1, 2, 9까지 요 10개 얘를 보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디지트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0개의 디지트를 활용해서 자릿수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디지트의 숫자와 얘들을 이용해서 숫자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연속적인 신호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숫자는 디지털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아날로그 신호 있고요. 이쪽 불연속적인 신호, 원래 반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날로그 신호, 연속된 신호와 불연속된 신호입니다. 영어로 아날로그고 이쪽 디스크리트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쪽을 갖다가 디지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디지스로 나타낼 수 있는 신호다. 디지스로 표현 가능한 신호다.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10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자꾸 길어지는데. 보통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록을 할 때, 이런 거 있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보다 보면은 테이프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헤드에 이게 자석을 넣어가지고 자화시키죠. 전자석을 달아가지고 전자석을 달아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마이크 같은 걸 달아서 마이크를 달아서 이야기를 되면 여기 전자석에서 자력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자력의 변화가 기록되게 됩니다. 이거는 자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테이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은 얘를 읽으면은 일전에 내가 이것도 신호가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세월이 지나면서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약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호가 기록됐을 때 특정 값을 넘어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서 얘를 갖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000이고, 여기 중요해 1, 여기 000, 여기 중요해 1,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자화된 테이프가 약해진다.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을 오래 놔뒀더니만 안에 있는 신호가 뭉개지고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하는 현상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약해서 이 신호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와서 읽어본다면은 전부 다 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봤던 이 포인트를 기록을 분명히 했는데 아날로그로 나중에 읽어볼 때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런 오차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이 디지털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력으로 이야기할게요. 자력이 이 정도 되면은 1이고, 자력이 이 정도 더 세면 2이고, 3이고, 4고, 5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고 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되면 1, 이 정도 되면 10이야.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카세트 테이프에 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얘도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진수 디지털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을 할 때, 물리적인 양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양.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자석의 양 크기라든지, 아니면 전류의 양이라든지, 요만큼 있으면 얼마, 요만큼 있으면 4, 이만큼 있으면 5, 이만큼 있으면 6, 이렇게 이만큼 많이 있으면 10, 굉장히 자력이 세면 10, 중간쯤 되면 이게 한 5,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렇게 기록했던 신호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다시 얘도 또 약해집니다. 기록이. 그랬을 때 신호는 변함없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읽어보면은 이게 숫자가 있어봐라. 이걸 내가 도대체 이걸 10으로 읽어야 되나?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원래 기록이 5가 됐던 건지, 아니면 원래 10으로 했던 게 세월이 지나서 약해서 이만큼 내렸으니까 얘를 10으로 내가 캘리브레이션 해서 읽어야 되는지, 이거 애매합니다. 그죠? 하여튼 이 숫자를 디지털로 나타내는데 10진수를 써서 10진수 디짓 0부터 9까지 해서 우리가 숫자를 나타냈더니만 이게 저장을 하고 읽어낼 때 뭐 노화한다든지 에러가 생긴다든지 할 때 잘못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반해서 디지털 신호는 보통 우리가 0과 1로만 합니다. 0과 1로. 근데 잘 보시면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기록을 할 때 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버립니다. 여기 지금 자화된 자화할 수 있는 테이프가 있어서 여기 N극으로 자화시키면 1, 여기를 S로 자화시키면 0. 그래서 N 신호를 이만큼 올려놔놓고 S 신호를 이만큼 강하게 자화를 시켜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도 나중에 가면 N이 이렇게 약해졌고 S도 이렇게 약해졌다. 이렇게 S가 약할, 이거 그래도 0입니다. 신호가 세게, 굉장히 세게 기록을 했었어.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아, 이거 1, 0, 0, 0이 하나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도입부에 왜 컴퓨터는 이진수에 집착하나요? 구별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지금 자석으로 예를 들었지만, 태극, 음과 양, 켰다 껐다.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0, 이렇게 흐를 때 1.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이진수로 우리가 어떤 이진 신호로 0 또는 1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진수를 썼을 때 구별하기도 쉽고 세월이 지나서 강력하게 저장해놨던 신호로 저장해놨던 이런 값들이 노화돼서 약해져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도 이게 11100이었던 걸 우리가 11100 오차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이인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급하게 오다가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한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죠? 혹시 여러분 아날로그 신호로 계산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 신호 곱하기 이거 결과가 뭘까요? 아마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 컴퓨터, calculation, computation, 계산을 한다는 말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산. 실제로 이게 지금 온도예요. 10도. 이것도 온도다 칩시다. 더해봅시다 할 때, 아, 지금 여기 10도야. 여기가 20도였어. 다음은 30도. 숫자로 변화시켜서 계산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로는, 지진파 같은 거 여러분들죠. 이렇게 해서 탁 튀면 이렇게, 이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 봤죠? 이런 거 기록용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심장이 톡 이렇게 튀고 심장이 정상입니다. 맥박 같은 거 정상입니다. 볼 때 이런 신호를 아날로그 볼 때 상당히 좋은데 이걸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달라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배운 적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을 일단 디지털 영역에서 놀게 되고 왜 디지털 중에서도 바이너리 디지털만 쓰느냐? 이진 구분하기가 쉽고 표현하기가 쉽고 에러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에러가 안 난다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최근에는. 자, 그래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쓴다. 왜 디지털 값을 가지고 노느냐? 논다가 아니고 계산할 때 왜 자꾸 우리는 디지털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가락이 5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세봐라. 요거 접으면 1, 요거 또 접으면 2, 요거 또 접으면 3, 요거 또 접으면 4, 요거 또 접으면 5. 1부터 5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0부터 5까지죠. 다 합했으면 0. 자, 이렇게 답을 하면은 손가락 5개로 5까지 숫자를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개의 지금 요게 0과 1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0과 1, 0과 1, 0과 1, 0과 1을 나타낼 수 있다면은 이걸로 헤아릴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얼마일까요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원래 여러분 우리가 그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드를 나눠주고 지금부터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다음 같은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점이 1개, 2개, 4개, 8개, 16개의 점이 찍힌 카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 카드를 가지고 숫자 나타내는데 지금 얘는 숫자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입니다. 31입니다. 아마 31쯤 나올 겁니다. 이게 0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다 덮어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덮어버리면 0입니다. 다 덮은 상태에서 얘를 하나 딱 꺼내면 점이 1개 보이니까 1. 요렇게 2개를 딱 가지고 오면은 딴 거 다 덮었습니다. 안 보인단 말이죠, 점이. 3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걸 덮어버리면은 요거만 보이면 2. 자, 1. 요거 하나 2. 요거 3개 3. 요거 덮고 요거 하나만 까면 4. 그죠? 이게 다 덮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보이게 하면 5. 요거 덮고 요거 2개 보이게 하면 6. 요렇게 3장 다 보이면 7. 0부터 7까지 왔네요.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숫자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 이거는 얼마나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거는 8과 여기 1개, 그죠? 8과 1, 그래서 9를 현재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제에 있는 요거 잠깐 멈춤 하시고요. 무슨 멈춤하고 그 과제에 있는 요걸 한번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7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진수를 쓸 때 왜 우리가 바이너리를 쓰느냐, 바이너리 0과 1을 쓰느냐, 좋은 예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체크하면은 요거 1이고, 요거는 0을 나타낸다. 이랬을 때 이게 얼마를 나타냅니까? 한번 봅시다. 0, 1, 0, 0, 1. 여기 점이 하나가 있고요, 점이 2개가 있고,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있다 치면 요거 지금 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 요거는요. 올라가면 1, 내려오면 0, 올라가면 1. 그죠? 101입니다. 여기 점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점이 2개가 있고요. 여기 점이 4개가 있는 위치입니다. 5.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카드 순서가 바뀌겠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오면은 여기가 점 하나, 여기 2개짜리가 있고, 여기 3개, 4개짜리가 있고, 8개짜리가 있고, 여기 16개짜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있으면 1입니다. 이건 전부 다 000입니다. 이 우체통이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1, 내려가 있으면 0입니다. 10입니다. 10. 이진수 1이고 이걸 2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0, 0입니다. 자, 여기 1을 나타내고 되고 0, 1, 0입니다. 1, 0, 1, 0은 한번 볼까요? 여기가 1개, 여기 2개,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 여기가 8개.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2의 0승계, 이 자리가 2의 1승계, 여기 2의 2승계, 여기 2의 3승자리, 3제곱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1, 0, 1, 0, 10. 자, 1, 1, 0, 1. 얼마이죠? 여기 점 1개, 점 4개, 점 8개, 13. 자, 이렇게 해서, 이진수를 사용하면 구분하기 쉽다. 확실히 여러분들 아마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손 하나로 보면은 여기 지금
0부터 다 합치면은 31이 나오죠. 그죠? 31은 2의 5제곱 32입니다. 빼기 1. 0부터 2의 5제곱 마이너스 1까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더라. 다 더해볼까요?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 얼마가 되나요? 요렇게 20, 31, 31이 되죠. 그죠? 31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개수는 2의 5제곱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3보다 더 큰, 31보다 더 큰 수는 어떻게 할까요? 왼팔 다 썼으니까 오른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10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0부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 2의 10제곱이, 자, 이게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 8, 9, 10제곱. 10제곱은 1024입니다. 빼기 1하면 1023. 0부터 1023까지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10개가 있으면요. 개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는 1024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발가락까지 넣으면요. 0부터 2의 20제곱 마이너스 1까지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더라. 생각보다 큰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지금 잠깐 우선 멈춤을 하시고 과제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같이 과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진수 뒤에다가 354에 동그라미 한 개를 더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게 지금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540에서 10배가 되었습니다. 10배. 354에 뒤에 동그라미 한 개 더 붙이면 이렇게 돼서 10배가 됩니다. 원인은, 그죠? 100짜리가 3개가 있었고, 더하기 10짜리가 5개 있었고, 더하기 1짜리가 4개 있었는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한 개 더 붙였단 말은 곱하기 10이죠. 그죠?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배 돼갖고 3 더하기 여기도 10배가 되었고 여기도 10배가 되고 여기가 10배가 되는 이런 효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뒤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면 10배가 되더라. 자, 이진수 101이 있습니다. 얘는 2의 2성 2의 1성은 0이니까 생략하고요. 2의 0성 곱하기 1 요거죠. 그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였다는 말은 자, 101 있죠? 1010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번 풀어볼게요. 1010이 되어버리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2제곱은 0이고 2의 1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여기가 여기 지금 어떻게 됩니까? 2의 2제곱 더하기 2의 0제곱 곱하기 1의 곱하기 2가 되어 있더라. 여기죠, 그죠? 그래서 뒤에 동그라미를 하나 붙이면은 2배가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